빛은 쨍쨍 모래알은 스컬스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20대에 관해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재밌게 살려고 노력했던 저의 20대 초반을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짧은 시간으로 제 삶을 한번 언박싱 해보면서 저렇게 살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면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나 혹은 결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과 비슷하게 산 사람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끔 가다가 저기 멀리 찍혀있는 점 하나가 여러분들의 지표가 되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우선 저는 강원도 원주 출신입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원주에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대한 엄청난 로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인서울을 성공하게 되고 저는 기숙사에 살게 되면 그렇게 제 20살은 서울에서 시작이 됐죠. 제 MBTI가 ENFP예요. ENFP. ENFP들의 특징은 생존형 인싸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낯을 별로 안 가리기도 하고 학생회도 했고 뭐 다양한 술자리나 행사 전부 다 빠지지 않고 나갔고요. 열심히 그만큼 놀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술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는 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항상 뭔가를 할 때 의미를 찾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대학 생활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문득 그때가 여행에 미치다 막 이런 페이지들이 나오면서 욜로족들이 한창 유행을 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주 우유니 사막에 대해서 보게 된 거예요. 우유니 사막은 이렇게 쫙 소금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잔잔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밤이 되면 은하수가 펼쳐지는 그런 어마무시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남미는 굉장히 멀기도 하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 내가 지금 아니면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방학 때 가기에는 너무 짧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직장인이 됐을 때는 절대 여행을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죠. 나 휴학을 해버릴까? 그러다가 진짜 뜬금없이 휴학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동기 입장에서는 뭐 학생회도 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던 애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뭔 일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저는 휴학을 돌연하고 나서 2학기에 원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메가박스 알바를 했어요.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재미는 있었는데 뭔가 서울에서의 삶이 좀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갑자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실패를 하게 됐달까요? 내가 생각한 휴학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저는 1학기 때 복학을 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 이거 내 휴학 생활이 그냥 날아간 거잖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2월이었어요 2월이 되고 이제 복학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한 달에 4번의 여행을 떠나요. 동생이랑 홍콩도 가고 친구랑 중국 갔다가 또 다른 친구랑 일본도 가고 마지막 여행으로 제가 어떤 이벤트에 당첨을 돼서 친구를 납치해가지고 태국으로 데려가는 엄청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행들을 한 달에 딱딱딱딱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갈증이 오는 거예요. 내가 꿈꿨었던 잠시 잊고 있었던 우유니 남미 여행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조금만 더 연장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남미 여행을 위한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그 알바가 바로 저의 많은 것들을 바꿔준 롯데월드 알바였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게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쯤 가보셨으면 알 텐데 앞에서 이제 핑크색 정장을 입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뭔가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입니다 하면서 이제 받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밥도 맛있고 월급이 빵빵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돈 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고 이제 남미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알바를 그만두고 저는 차근차근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남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남미만 가면 아쉬우니까 미국까지 껴서 미국 한 달, 남미 2달 이렇게 해서 총 3개월을 떠나게 된 거죠. 3개월. 여행에 가서 제가 느꼈던 건 미국에서는 정말 제 시각의 확장이 정말 컸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서울이 전부였는데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LA 그리고 뉴욕까지 여기를 전부 다 가게 되면서 제 영역의 확장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내가 정말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좁은 곳에서 너무나도 쫄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남미 여행 전에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남미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남미에서는 엄청 눈에 띄었어요. 제가 우선 동양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을 보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엄청 놀려요. 근데 그게 막 인종차별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레벨인 거죠. 그렇게 제가 제 몸뚱아리만한 배낭을 메고 머리도 그냥 저 스스로 혼자 자르니까 완전 장발로 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페루의 마추픽추에 갔을 때 진짜 느낌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캐로로 옛날에 극장판 진짜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서 애들이 견학을 온 거예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근데 걔네한테는 한국인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애가 오더니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냐요. 뭐 코레아노? 예, 한국인이세요? 이랬는데 코레아노 시시 이러면서 이러니까 한 애가 저는 처음에 저를 놀리려는 줄 알고 도망 다녔는데 한 애한테 사진을 찍어주니까 그 친구들이 다 코레아노 코레아노 이러면서 막 다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선생님,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기서 오시길래 말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오시더니, 제 옆으로 오시더니 포즈를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한류 때문에 그런가? 한류의 힘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꿈만 꾸던 갈라파고스 제도도 갔어요. 거기서 헤엄을 치면 물개가 자기 친구인 줄 알고 같이 헤엄을 쳐요. 막 이렇게 피부도 막 스치고 밑에 막 상어도 봤었고, 그리고 랍스터를 매일 먹었어요. 랍스터가 진짜 싸거든요. 맨날 가던 랍스터 집을 가서 나중엔 제 얼굴도 외우고 이제 이름까지 외워서 수정 이러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꿈에만 그리던 우유니 사막을 가게 됩니다. 거기는 볼리비아에 있는 곳이에요. 우유니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 그리고 새벽이 다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단어의 선택이 끝난 곳, 우리의 사고가 끝나는 곳에서 라는 이병률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제가 박효신의 홈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헤드셋으로 그 곡을 딱 틀고 두 팔을 벌리고 은하수가 떠 있는데 내 발 밑에도 은하수가 떠 있는 그곳에서 그냥 팔을 벌리고 그냥 뛰었어요. 그러면은 우주를 그냥 부양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순간을 보내고 아, 내가 우윤희는 좀 더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뒤에 일정 10일을 다 취소하고 티켓도 그냥 버렸어요. 환불이 안 된다 그래서 10일 동안 거기서 묵게 되면서 투어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부가이드가 돼서 제가 막 설명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터 섬까지 가게 됩니다. 그 칠레 사람들한테도 정말 꿈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도 엄청 물어봐셨어요. 막 너무 부럽다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행기가 딱 도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꿈을 이룬 거니까. 그 사이에서 저도 이스터 섬을 간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하면은 진짜로 감사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터 섬은 제가 일부러 자전거로 다녔어요. 그 섬을 제가 투어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모험을 한다는 느낌을 즐기려고. 그래서 진짜 자연동굴도 혼자 가서 그냥 보고, 거기는 진짜 리얼이에요. 그냥 막 거기에 막 가이드가 있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탐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섬 반대편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막 비 다 맞아가면서 자전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전거로 타고 가는데 히치하이킹을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막 힘내 막 이러면서. 그게 오히려 더 응원이 돼서 더 그냥 힘이 나서 갔어요. 그렇게 이스터 섬까지 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지방에는 파타고니아 지역으로 갔어요. 파타고니아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 말로만 듣던 설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레스토랑 먹고 있는데 거기 그냥 창문에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이런 거 봐도 아무렇지 않느냐 했는데, 그냥 우리가 서울에서 그냥 산 보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래요. 근데 제가 뭐 장비가 뭐가 있겠어요. 남들은 막 이제 장비 완전 갖춰서 오는데 전 그냥 나이키 운동화에다가 그냥 패딩. 마지막으로 정말 기억에 남는 건 그 모레노 빙하예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빙하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인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요. 그냥 여기가 끝일 것 같은데 저기가 끝이 아니고 더 있고, 그 메아리 하면은 이제 메아리 돌아오는데 저는 한국말로 했죠. 어차피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똥싸! 그래서 그렇게 모레노 빙하를 보고 나서 이제 제 생일날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고, 그 여행이 저의 많은 것들을 바꿔줬어요. 첫 번째로 좋았던 건 우리는 평생 나라는 친구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하고 나한테 행복이란 뭐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삶은 선물이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의 확장이 정말 컸어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풍경들, 많은 공간에 가게 되면서 내가 그 좁은 곳에서 정말 쫄고 살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20대의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모험적인 순간을 만들게 되면서 가장 순수했던 여행, 가장 좋았던 여행, 가장 빛났던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게 전 아직도 가슴이 조금 시릴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 여행 갔다 온 다음에 한 달 뒤에 군대를 갑니다. 전역을 하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2학기는 그냥 빈대면으로 보내게 되고 이제 24살이 됐어요. 24살은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는지 혹은 가까워지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인생 언박싱을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인생을 바탕으로 제 실제 경험으로 한 거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뭐 제 인생이니까요. 자, 첫 번째 우선 단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막 본인의 성격이 나는 뒤처지면 안 되고 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느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어차피 우리가 똑같이 100년을 사는 게 아니고 각자의 속도와 인생이 있으니까 저는 저의 속도에 늘 만족하고 사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지만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제가 23살에 이제 1학년이잖아요. 뭐 복학한 남자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여자 동기들이 막 인턴하고 취업하고 이러면 되게 신기해요. 되게 아직까지 나랑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어떻게 보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휴학하고 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대학 친구들과는 이제 전부 다 하고는 연락을 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꾸준히 연락해주는 고마운 동기들도 정말 많아서 복학이 그렇게 걱정되진 않아요. 밥은 혼자 안 먹겠죠. 네, 그럼 이제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아까 말했듯이 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는 거. 20살 때 뭐 해볼 걸, 좀 더 이렇게 살 걸 하는 후회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고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순간들이었으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도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장점이에요. 23살에 1학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살, 21살에 1, 2학년을 보냈더라면 아마 모두들 공감하실 텐데 대학생활이라는 게 끊임없이 우르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이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우르르 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큰 상을 하나 받았어요. LH 30초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상금 600만 원이랑 20살이나 21살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많은 도전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전에도 도전을 해보고 그렇게 상도 받고 예전이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정신없이 지나갔을 것 같은 1학년이 조금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 물론 이런 비대면 강의가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복학을 했는데 3학년이나 4학년이었다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도전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2학년이니까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제 전공과 저의 적성을 조금 더 잘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 20대 초반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저희의 많은 것들을 바꿨잖아요. 특히나 저는 욜로의 세대에 살았었는데 이 욜로의 세대가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게 되면서 오늘만 살면 내일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라는 위기가 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막 영끌 세대 하는 말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 변화를 맞게 되었고요. 물론 제 새로운 버킷리스트 아프리카 여행은 아직도 있지만은 이제부터 저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해요. 최근에 상금 600만 원으로도 제가 공부한 주식에 투자를 했고요. 저는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30살에 저의 집을 가져서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아깝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파이어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해고시키는 거죠. 저는 여행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지만 또 여행은 자기가 돌아갈 곳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저의 자리를 만들어야 진정한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50이 될 때까지 저의 자본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저의 자본이 저를 먹여 살리는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어서 저는 50대부터 일을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여행을 다니면서 책을 쓰고 싶어요. 그게 저의 새로운 목표이자 새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네요. 왜냐하면 저는 놀 만큼 놀았고 이제 후회는 없으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20대가 주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학과 학생으로서 가장 부동산과 소외된 게 20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시기와 가장 거리가 멀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쌓는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20대의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20대의 기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를 중심으로 제가 20대에 필요한 부동산 지식이라던가 서울에 관련된 것 그리고 제가 원래 만들고 싶었던 서울 여행, 서울 기행에 관련된 것도 올려볼 예정이에요. 당분간은 서울 기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동산이라던가 서울에 관련된 컨텐츠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 20대 초반이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 후회가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늘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쌓아나가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